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옹이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이제 지난번 시리즈에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잠깐 우리가 얘기한 게 있는데 옹이사님이 이제 막 신박사님이 약을 잘 판다. 진짜 약장수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갖고 그 옹이사님 왜냐면 진짜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약쟁이에요. 나는 저는 약장수고 약을 먹여서 중독됐어 제 약에.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약쟁. 와이프도 약사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약쟁이 중독자야. 약이 환장한 애가요. 그러니까 약쟁인데 제가 약을 잘 팔죠. 그래서 이제 옹이사님이랑 저랑 이제 완전 개 듣보잡 때부터 뭐 지금도 듣보잡이지만 그때 이제 개 듣보잡 때부터 만났는데 저 때만 옹이사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막 이제 우리가 그때 막 옹이사님이 이제 제가 에피소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옹이사님이 혼자 이제 완전 혼자 일해서 1인 기업가로 일할 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완벽한 공부법이 나오면서 그때 그게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매출이 컸거든요. 그 전에 이제 PD 3명이 들어오죠. 3명. 중간에 옥건의 PD 들어오니까 이제 3명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4명일 때 제가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문식으로 조인을 합니다. 맞죠? 네. 고문식으로 조인을 했다가 제가 이제 주식을 받고 오피셜하게 조인을 하면서 이제 웅이사님한테 주식을 이제 받은 게 아니라 사들이죠. 이제 웅이사님은 그런 식으로 엑시스를 하고 지분을 줄이고 제가 지분을 늘려서 원래 웅이사님이 1대 주주였는데 제가 1대 주주로 바뀌면서 의사 결정권자를 바꾸고 웅이사님은 조금 더 이제 싱큐베이션이나 이런 뭐랄까 영리와 비영리의 그러니까 혼재된 영역에 더 집중하시고 제가 이제 영리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죠, 사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우리가 막 진짜 스타벅스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렇죠? 사당역 근처에 있는 거기 스타벅스도 오지게 많아, 진짜, 그렇죠? 네. 우리가 커피숍이라는 커피숍은 다 돌아다니면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판교로 이사 와서도 뭐 다 돌아다니다가 제가 저기 우리 여기 이렇게 저기 이렇게 주상복합 밑에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사무실이나 얻을까 하다가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실만 얻은 것만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직원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게 직원들 다 회의 나오면은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이게 사무실이 꽉 찬 거. 그때 6평, 7평짜리 사무실에 테이블 놓고 방송 장비 놓고 하니까 진짜 화장실도 우리 옛날 사진 보면 못 갈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긴축 정책을 엄청 해갖고 제가 받을 것도 좀 줄이고 해서 사무실을 샀죠. 그래서 옹 회사님이 진짜 이런 거를 지켜봤잖아요. 막 내가 약을 계속 팔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막 우리 애들한테 막 입사할 때 말하는 얘기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보다 커질 거야. 믿겨져? 그러면 안 믿겨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디보다 커질 거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옹 이사님한테 처음 메시지가 그거였다. 옹 이사님 정확하게 4만 몇만일 때 만났어요. 제가 4만 몇천일 때 체인지가 지금 이제 30만 원 거의 다 돼가거든요. 올해 끝날 때 30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7배가 성장한 건데 7년은 안 걸린 거잖아요. 이 유기적 도달이 낮은 상황에서도. 네. 그다음에 그것만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합쳤으니까 인생 공부도 있고 독서 이제 뭐 4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체인지 그라운드인 옹이사님이 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체인지 그라운드가 그 모든 채널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스북 한 100몇만, 유튜브 80만, 인스타 10만, 뭐 이메일링 리스트 하면은 뭐 200몇만이 뭐 중복이 있다고 쳐도 4만에서 200몇만이 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이제 플랫폼도 건설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뭐 약만 먹다가 약 효과 좀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사실. 진짜 마약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기 좀 나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그러니까, 예.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박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요 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그래.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모기라는 책 나도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기 같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모기 짱이잖아. 그 110 조말인가 뭐 몇 마리 있잖아, 진짜. 예. 적응력 짱이잖아. 나도 그거 적어놨거든요. 예. 엄청 적응을 빨리 해 모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아니라 모기 효과. 나도 맞아. 그냥 모기 효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인지 그라운드가 진짜 말도 안 돼. 그때는 막 카드뉴스 컨텐츠로 막 페이스북에서 막 몇만 뷰씩 날리는 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발주자에다가 쩌리 중에 쩌리. 개쩔이었죠. 아무도 그런 거죠.
근데 그 모기라는 책이 막 모기가 뭐 이때 잘 물리고 안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화. 그럼요. 그리고 비키스토리예요 그 책이. 비키스토리잖아요. 사피엔스급 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강한 자도 아니고 그래. 약한 자도 아니고 적응하는 자가 생존하는 거지. 적응하는 자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박사님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물론 거대한 꿈도 근데 거대한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많이 보셨겠죠. 네, 막 또 진짜 연대에도 있었을 거고. 뭐 스탠포드 나오고 막 연대 경제학과만 해도 똘똘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옹 기사님은 장교 그거 뭐라고 무슨 병이라 그러죠? 그 뭐지? 그 장군들 도와주시는 분 전속부가 전속부관 거 사단장이 있잖아요. 비서 비서. 그러니까 뭐 높은 분도 모시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빅스토리를 막 음, 말한다 이거죠. 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혹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스타트업계에서 그걸 질러놓고 사라져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 막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지냈지 하고 들어가 보면 없었어. 없어졌거나 뭐 하는 게 없고 아니면 똑같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웅이사님 선배님 중에 우리가 이제 뭐 고유명사 못 말하지만 뭐 엄청 큰 거를 데리고 와서 저 우리 선배가 한 거라고. 제가 뭐 대학원 선배인지 대학교 선배인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체가 안 드러나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그게 엄청 큰 사업이어서 막 그때 막 이제 그 관련 계시는 이제 하고 친구분들이 어떻게 저 사업권을 땄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좀 망했잖아요, 그냥. 네. 그냥 막 엄청 큰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딱 그 단편적으로 그 장면만 보면 거기가 엄청 잘 어, 나오는데 그랬어요. 웅이사님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선배라고 막 이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어. 웅이사님한테 그- 상대도 안 돼. 네, 목이라는 책도 보면은 공룡은 죽잖아요. 아, 공룡 물잖아. 그 사이사이 물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예. 공룡이 죽고 결국 모기는 살잖아요. 아,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사업권을 따신 분은 사라지죠. 가여워 진짜. 네, 그래도 근데 많은 사람인데. 모기는 안 죽었어. 안 110조 말인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해 모기 숫자가 네. 진짜.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게 겉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계속 그 본질이 뭐냐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희 조직이 뭐 아직도 뭐 박사님이 뭐 중간중간 쩔이라고도 하고 아직도 더 커야 된다고 그럼 하지만 멀었죠. 저는 근데 자신이 있는 게 그럼요. 그때보단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음. 그때보다 그럼요. 아무리 훨씬 나아. 당연하죠. 유보가 상대가 안 되는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 안티프레질의 철학, 그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옹이사님이 우리 자랑 좀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저는 우리의 더 비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는 블랙스완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냥 뭐 비라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더 비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뭐 베스트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그다음에 뭐 비의 낮은 자세로 살자. 우린 영원히 A가 아니다. 2등의 자세로 항상 살자. 아무튼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내가 더비라고 한 건데 저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안드로메디안 더비의 다 대주주예요. 제가 1대 주주예요. 웅이사님은 이제 안드로메디안이랑 체인지 그라운드 주주. 웅이사님 엄청 큰 역할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주식 서열로 따지면 넘버 4, 3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그룹을 그거 블랙스완 그룹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블랙스완 그룹. 근데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갖고 우리 자랑 좀 하면은 웅이사님 자랑도 하고 우리 자랑 좀 하면은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저희 회사 유보율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정도가 웬만한 스타트업 시리즈 A 받은 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고.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고 웅이사님 자신감이 전 뭔지 알아요. 왜냐면 웅이사님이 재무 회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막 1, 2천만 원밖에 통장에 없었고 막 직원 월급 나가고 막 그러면은 막 500만 원 남고 막 그런 시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사무실만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사무실도 사고 남은 돈으로만 해도 저는 근데 제 항상 1순위, 1원칙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회사 식구들이 거리로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원칙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이제 스타트업 하려면 이제 떼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뭐 큰 돈을 만지고 싶거나 뭐 어떤 뭐 사회 임팩트를 주거나 싶거나 그건데 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면 배당도 할 수 있고 제가 뭐 상여를 많이 떨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의 3년치 월급이 저는 회사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외주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뭘 이렇게 손길을 안 내밀어도 우리가 3년 안에는
진화해서 생존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볼 때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월급의 유보를 모으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적절히 투자도 하면서 직원 월급이랑 보너스는 계속 모아놓고 있거든요. 항상. 그게 이제 또 우리 블랙스완 그룹의 뭐 그건 가칭입니다, 여러분. 뭐 수액이죠. 또 뭐 아까 얘기하시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점을 조직적 차원 말고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이제 뼈저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역할은 저의 역할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옹희선이 되게 말하면. 광야를 진짜 힘들게 걸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영리와 비영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비영리 쪽이 더 잘하죠.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 스타일이죠. 그런 목사님 사람이 스타일. 영리를 하겠다고 혼자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옹희사님은 네. 실제로 신학과 나오셨고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말을 아주 차분하게 저보다 잘하십니다. 그냥 거기서 옹희사님 아닙니다가 아니라 저는 되게 말을 맛깔나게 하는 스타일이고 옹희사님은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살살살살 스며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임팩트를 주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랑 공격수랑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옹희사님은 이렇게 그룹을 이끄는 걸 되게 잘하세요. 저는 선동을 잘하고 저는 대규모 조직을 선동하는 거에 주특기고 옹희사님은 소그룹을 뭐 해서 진짜 목사님 차는데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 비영리 단체의 수장이긴 하시지만 결국 운영을 하려면은 네. 땅 파서 되나요? 네. 공기 잡아서 되나요? 물 끌어와서 되나요? 헌금을 걷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것도 영리가 그러니까 영리는 아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웅이사님은 그거를 기업적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포지셔닝을 잡으신 거예요. 아주 유니크한 존재고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 같은 건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웅이사님이 이 포지셔닝을 잡는데 우리가 2, 3년 걸렸죠 거의. 그래놓고 지금 완전 날아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아까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왜냐면 웅이사님한테 다시 바톤 넘길 거예요. 그냥 제가 웅이사님한테 터무니없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꿈 중에 하나였는데 목사님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 종교의 저는 가르침 중에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충돌 말고 가르침은 나쁜 게 없다고 봐요. 그 이단 종교 말고 막 이상한 가짜 종교들 말고 그냥 메이저 종교 중에서 그 교리의 충돌 말고는 왜냐면 절대적 진리라는 게 유일신을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관점 그런 거 빼고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가르침 중에서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웅이사님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뭐 웅이사님이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은 안회에서 가지고 거기서 배운 좋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거를 전파하시는 걸 너무 저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웅이사님한테 제시했던 비전이 뭐냐면은 그냥 웅이사님이 나중에 뭐 목사님도 하고 싶고 신학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신학 공부는 혼자 개인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종교 활동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어 종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좋은 내용을 전파하는 연습을 하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게 웅이사님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싱큐베이션 얘기 꺼낸 적도 없었고 빡독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빡독 얘기하고 싱큐베이션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윤종현님 얘기해보세요. 빡독 네. 얘기하고 싱큐베이션 이렇게 했을 때 네. 진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잘할지 몰랐고 저는 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거거든요. 말씀드리려 했던 게 아침에 이제 모기책 읽을 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게 주식회사에서 할 행동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역할이 과연 어떤 컨텐츠를 다룬다고 해도 어떤 주식회사는 영리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이런 거를 하는 회사,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거라는 거죠. 교회에 온 것 같은 약간 뭔 말인지 알 되게 것 같아요. 혼재스러운. 근데 내가 잠깐 또 끊고 네. 얘기 드리면은 네. 이거는 또 옹이사님이 메타인지 높이셔야 되는 게 네. 이건 옹이사님이 학습 능력이 높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분대장이 됐을 때 다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네. 영창 갈 뻔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걸 가혹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옹이사님은 그런 걸 잘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네. 이거 우리 힘들어서 나간 분도 있잖아요. 네. 공부하기 힘들어서 나간 분도 있잖아요. 옹이사님 알잖아요, 실제로. 네. 그분이 뭐 일하는 건 안 싫어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은 학습을 안 하면은 죽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옹이사님은 뭐 그걸 워낙 좋아하니까 목이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뭐 이렇게 요즘에 막 적용도 되고 내가 막 강연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또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아까 막
박사님이랑 모기랑 막 비슷하네? 모기 같은 새끼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오늘 모기로 박사님 까야겠다 그렇게 모기로도 깔 수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웅 이사님이 좀 특출난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다시 진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큐베이션하고 빡독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이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정말로 큰 네트워크 그럼요. 만들 프랙탈 확장. 아까 이제 홈페이지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홈페이지에 진짜 플랫폼 플랫폼. 홈페이지가 아니고 플랫폼. 거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다시 참여하면 좋겠다는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다음에 다음에 그래 다음에 우리 네.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웅이사님 것도 바톤 연결해가면 이거 다음에라서 넘겨가면은 네. 저는 반성을 조금 하면은 그 빡독 X라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빡독 X는 제가 테드 X를 따라한 거예요. 네. 테드 X라는 거는 테드한테 이제 테드가 직접 여는 게 아니라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테드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 X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테드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빡독을 맨 처음에 해보니까 이 빡독 X를 빙자해서 영리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저희는 저희한테 인정을 받아야 빡독 진짜 X가 됩니다. 그래서 웅이사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돈 받고 막 입장료를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먹는 돈이랑 거기 대관료에서 똔똔 치면은 저희가 딱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5만 원씩 받겠다는 분 막 이런 분이 막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거는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대교랑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그냥 내적 동기로만 해내는 건데 이 빡독 X가 무슨 민중의 봉기 난처럼 일어나듯이 저는 솔직히 제가 반성을 하면 역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광역시에서만 이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군산, 네. 전주, 제주, 일산, 양- 파주, 양주 미쳤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도와줄 때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빡독 X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그게 대전부터 일어났을 거예요. 네. 대전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걸 빡독을 경험하시고 싱큐베이션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이걸 내가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전파해서 이게 조금 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개발비를 거의 1억 이상 투입을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확인이 되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스케줄링도 되고 신청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빡독 X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모임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신분이 검증이 안 된 분이 와서 문제가 될 뻔한 소지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문제는 다행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는 신분 확인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이디 여러분 가입할 때 그냥 가입이 있고 검증해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자기 확인 그거 핸드폰 그거 하면 여러분 다 돈이에요. 한 번 하는데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빡독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더 안티프레질하게 조금이라도 더 뭐랄까 검증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신분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조직 문화를 해치지 않을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최저한의 역할으로 하려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빡독 싱큐베이션 근처도 와본 적도 없은 사람이 싱큐베이션 삼성역까지 와가지고 아니 삼성역 와서 돌아다니신 분도 있었고 그분은 근데 그거는 팬심인데 네. 그거 있잖아요. 싱큐베이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싱큐베이션 참여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기자랑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잖아요, 그냥요. 근데 이런 패단을 나오는 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겪으면서 이 신분 확보는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문제는 무조건 문제는 터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문제 없는 조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갈지언정 여러분이 더 원활한 빡독이랑 싱큐베이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빡독은 지금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고 싱큐베이션은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빡독은 단발성 행사라서 그게 그때 하고 이제 휘발이 금방 되거든요. 근데 싱큐베이션은 지속적인 행사라서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 이제 거의 커뮤니티에 편입시켜갖고 그거는 또 만들 예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찍을 때쯤이면 이제 저희가 조금 미리 찍는데 이미 저희가 이제 이거 기부는 마친 상태입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가 손흥정 감독님을 제가 지난번에 고영성 작가님이랑 옹이사님을 뵈고 이분은 진짜 살아있는 성인이다. 이분이라면은 내가 내 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돈이 많은 건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만 원은 안 드렸지만 손흥정 감독님한테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제가 1억을 구해서 꼭 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에다가 꼭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원래 5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이번에 수익이 좀 적어갖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로크가 보충을 해줘서 1억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우리가 첫 기부가 이렇게 짜잘한 거 말고 소소하게 제가 그렇게 막 뭐 애기들 책 읽어주는 거 보내고 뭐 갑제 돈 주고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기부한 거 말고 이제 1,000만 원 단위 스케일업이 된 게 처음이 성남 세로미 네. 미혼모 센터거든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때도 좀 진짜 오묘했죠, 진짜 그때. 놀랐죠. 예. 그런 거를 처음 봤으니까 옆에서. 음. 그리고 그 감동이 있잖아요. 예. 그때 막 그- 장난 아니었죠, 감동 예,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요번에 우리 1억을 했어. 스케일 10배를 했어. 그다음에 그 약속을 하고 지켰어. 네. 어떠세요? 이번에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그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혹시 그 문자 그걸 좀 언급해도 되나요? 문자 내용? 그거 해도 되죠. 그- 예, 예. 그분도 소름 돋으셨다고. 그러니까 손 감독님도, 예. 손흥정 감독님도,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이제 항상 손흥민 선수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진 않으세요. A 매치 데이나마 들어섰다 바로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부의 의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특집 시리즈로 손흥정 감독님을 만나 뵙고 원래는 안 만나 뵈려 그랬는데 근데 그 고재식 교장 선생님이라고 따로 계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 감독님이 꼭 찾아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인사만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인사만 드리고 왜냐면 기부를 졸꾸러기랑 뼈독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만 사진 찍고 오겠다 그러니까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고. 식사는 우리가 그런 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감독님이 꼭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갔다 와서 모든 걸 에피소드로 저희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기부하고 요번에 1억을 기부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표는 10억, 100억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언젠가 한계에 봉착하겠지만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우리가 미약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랑 옹 이사님이랑 체인지그라운드 더비 안드로메디안 고영성 작가님을 이렇게 멘토로 모시고 계속 우리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여태까지 뭐 제가 이제 첫 제목이 그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가 꿈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예요.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몰랐지만 비전은 분명했고 그다음에 노력도 분명했죠.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놓고 저랑 고 작가님이랑 저는 이제 개인 기부 액수가 1억이 거의 다 돼가요. 살면서 한 액수가.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혼자서 1억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가장 큰 액수 수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막 희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희열감이 올라오는 거 기부하는데 막. 내가 살면서 이렇게 희열감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계좌 버튼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희가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기부 이름 자체도 졸꾸러기랑 뼈독자로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옹 이사님이랑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얘기로 뭐 제가 혼자 나오든 웅 이사님이 나오든 고 작가님이 나오든 아니면 다른 초대 손님 모시든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얘기였습니다. 또 만나요.